네, 안녕하세요. 엑셀 큐레이터 이재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제가 최근에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했던 수업을 컨텐츠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시각화 스킬에 대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각화 스킬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엑셀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꼭 아시는 내용이죠. 요 차트, 삽입 탭에 있는 이 차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 바로 시각화 스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는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차트는요, 이 데이터 정렬 방법을 항상 크로스 형태로 준비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크로스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정렬은 분류 값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데이터 정렬을 세로로 하는 경우죠. 자, 근데 크로스탭은 말 그대로 분류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도 하나, 세로로도 하나. 그래서 이런 교차점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정렬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크로스탭이라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동시에 있는 경우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 크로스탭 형태로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트, 이 아래쪽 형태처럼 완성이 되거든요. 보여드리면 데이터 쭉 잡고 추천 차트 누르면은 우리가 흔히 원했던 X축, Y축이 나오고, 아래쪽에 이제 이 차트에 대한 내용, 범례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X축 영역이 X축 내역과 범례가 뭐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죠. 자, 근데 오른쪽에 이런 형태로 잡고 추천 차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성된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원했던 차트가 아니라 막 뭐가 이상하게 잡혀 있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물론 조금 더 차트 하시다 보면요, 이런 형태로도 차트를 완성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을 배울 때는 크로스탭 형태로 완성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내용은, 실제로 차트를 완성하신 후에, 실제로 차트를 제가 완성한 내용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완성을 하면, 클릭을 하면 위쪽에 디자인 탭, 서식 탭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이 데이터 선택의 이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선택의 내용을 한번 보면, 좀 줄이고요, 화면을. 자, 먼저 데이터 선택을 똑같이 누르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범례 항목 계열, 오른쪽에는 가로축 레이블이라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범례 항목 계열이라고 하는 건요, 이 Y축에 데이터 들어간 영역을 범례 항목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날짜가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위쪽에 차트 숫자 영역에 들어가 있고, 왼쪽에 가로축 레이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X축입니다. 이 X축들이 여기에 영어들이 쭉 입력이 되어 있죠.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와 편집하는 방법. 추가는요, 추가 눌렀을 때 첫 번째 이 계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범례 항목에서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를 누르면은 계열 이름을, 범례 항목은 요 날짜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날짜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날짜 값을 이야기하는 걸 차트 계열 이름이라고 하고요. 계열 값은 이 5월 2일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계열 값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직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계열 이름은 이 범례 값, 그 다음에 계열 값은 우리가 진짜로 숫자 입력한 이 범위, 이 데이터 범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면 이렇게 아래쪽에도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차트 데이터 범위는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C7부터 H14 선택되다고 나오죠? 이 차트 범위, 전체 범위를 얘기해주는 범위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나서
이 데이터 선택의 이 데이터 범위와 범례와 가로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차트를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일단 좀 지워보고 헷갈리지 않게, 제가 현재 여기에 5월 6일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5월 6일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것만 5월 6일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면 디자인 탭, 데이터 선택,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계열 이름은 5월 6일이 되겠고 계열 값은 요 데이터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연속해서 확인까지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5월 6일이 바로 추가가 되죠.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차트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트를 클릭을 하면요 나오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게 시리즈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차트 안에 있는 데이터란 선택을 하면 바로 시리즈란 함수가 뜨죠. 이 시리즈 함수, 인수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차트 만드는 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면, 자, 시리즈 함수는요 총 5개 인수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4개까지만 많이 표시가 되고 많이 넣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계열 이름을 넣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X축 범위, 세 번째 인수는 Y축 범위, 네 번째 인수는 정렬.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시리즈란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차트 이론 F7번 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이론의 F7번 셀은 현재 쭉 올리면 F열의 7번 셀, 요거 5월 3일 적혀 있죠. 제가 5월 3일 적힌 이유는 세 번째 5월 3일이라는 데이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계열 이름, 이 범례와 같은 뜻이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X축 범위, X축 범위는 요 AUD부터 요 영어가 적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C8, 14, C8셀부터 C14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게 X축 범위. Y축 범위는 이 Y축 값이 입력한 데이터 범위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계열 이름 5월 3일에 대한 데이터니까 5월 3일에 대한 데이터 여기를 쭉 선택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F8열부터 F14행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F8행부터 14행까지 선택되어 있고, 자, 이 숫자 3 정렬은요 현재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세 번째 정렬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차트 클릭해서 나오는 함수, 시리즈 함수, 위치도, 인수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차트 만드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요소를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차트 요소. 자, 차트 요소는 첫 번째, 제가 차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탭이 나오면서 직접 체크박스를 없애고 하시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건요, 요거 1번 파란색 데이터 제가 없애보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다시 나오죠. 축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 축 제목은 여기 2번 제가 적어놨죠. 축 제목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축에도 제목을 각각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제목은 요거거든요.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요, 흔히 정말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어떠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해서 보통 저는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하나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터 레이블은 이 숫자 포인트에 어떤 숫자가 매칭이 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줘요. 제가 클릭 해제를 하면 위에 숫자가 사라질 거고, 다시 클릭하면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데이터 표를 클릭을 하면 이 아래쪽에 데이터 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표라는 건 위쪽에 우리가 잡았던 이 통계자료 크로스 탭이 있죠. 이 크로스 탭이 한 번 더 아래쪽에 이렇게 표로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눈금선은 제가 요 하얀색으로 색깔을 바꿔놨거든요. 요거를 눈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자, 마지막 범례, 요거 7번 범례였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는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내용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기존에 제가 했던 수업은 뭐 응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여러가지 방법, 활용한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차트는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셔야 된다.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을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고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